안녕하세요. 저는 면역학을 연구하는 신의철입니다. 오늘은 면역학자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는가 쉽게 풀어서 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연구를 하게 됐고, 그 연구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고,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됐고,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면역학자로서 T세포 면역학자예요. T세포 면역학자. 이제 항체 이런 것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은, 특히나 T세포 안에서도 사이토톡식 T셀 이렇게 돼 있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애들을 직접 죽이는 그런 세포 독성 T셀이라고요. 이게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지상세포라는 애들이 이걸 먹습니다. 먹어가지고 림프절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이 사이토톡식 T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럼 활성화시키면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럼 얘들이 림프절을 떠나가지고 다시 바이러스 감염에 된 그 현장으로 와가지고 바이러스 감염된 애들을 바로 죽여버립니다. 내 세포 하나 죽는 건 아깝지만 이제 바이러스가 막 증식하는 그 본부를 없앴으니까 바이러스를 좀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겠죠. 이런 면역 반응들이 감기가 걸리건 독감이 걸리건 노로바이러스에 걸리건 감염을 종결시킬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T세포가 처음 발견된 게 1970년대 초반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게 또 먼 과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면역 반응 강의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면역 반응의 특이성인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모식도인데, 제가 여기 하나하나가 세포입니다. 하나하나가 T세포인데,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T세포가 있는데, 제가 어떤 A라는 바이러스에 걸리면 A라는 바이러스의 특이성을 가진 애들 몇 개만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또 B라는 바이러스에 걸리면 또 다른 몇 개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면역학 교과서 1장에 나오는 바이러스에 대한 그 특이적인 면역 반응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런 현상을 1970년대에 처음 연구해가지고요, 이걸 밝힌 분이 롤프 징커나겔이라고요, 피터 도어티가 1996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1996년도에. 그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이스탠더 T세포 활성화라고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면역 반응이 어떤 A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아까처럼 이것만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상관없는 것도 막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것만 활성화돼야 되는데, 뭐 B, C, D 다른 것들도 같이 활성화 덩달아 되더라. 그래서 이 바이스탠더는 우리말로 얘기할 때 방관자 T세포 활성화 얘기하는데, 사실은 더 좋은 용어는요, 덩달아 생기는 T세포 활성화. 이게 좀 더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방관자라기보다는요.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냥 원전을 보여드리면, 1996년도에 이런 과학자분들이 마우스에다가 감염을 시켰는데, 그 바이러스랑 상관없는 다른 T세포까지 덩달아서 액티베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 바이스탠더 T세포의 증식, 이렇게 해서 논문을 사이언스, 여러분들 아시죠? 네이처 사이언스 맨날 그 어른에 가끔 나오는 거 있잖아요. 특히 저명한 학술지에 나오면 사람들이 그래?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이분이 기분이 나빴어요. 이분이 70년대 아까 그 특이적인 T세포 면역 반응, 그거 연구해가지고 96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자기 거의 그 발견을 약간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 이런 논문을 낸 거예요. 웬만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일을 안 하는데요, 이 논문 보고 자기 실험실에 똑같은 걸 또 시켰어요. 야,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해봐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논문을 다음 해에 냈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학술지입니다. 이것도요. 했는데 제가 영어로 그냥 보여드리는데, 해석을 하자면은, 야, 바이스탠더 우리가 해보니까 있긴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하더라. 이렇게 이제 논문을 냈어요. 했더니 이제 노벨상까지 받으신 이 석학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더 연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이제 연구를 안 하고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간간히 논문들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스탠더라는 게 의미는 뭔지 모르지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했다가 또 그냥 또 논문이 한 편 나오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쭉 흘러갔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이 일의 전반부가 서론이 되겠고요. 제 개인의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박사학위를 한국에서 받고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미국의 이제 NIH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 주제가 바로 여기 있는 이겁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에서의 T세포 면역학 연구, 이런 게 이제 제 주제였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HCV가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인데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왜 누구는 저절로 낫고 누구는 만성으로 가나? 다른 바이러스에 비하면 이거는 굉장히 만성으로 쉽게 가거든요. 이제 왜 그런가? 이런 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생쥐에 감염이 안 돼요. 이때는 침팬지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7년 12월 달에 이제 한국에 왔어요. 와서 이제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에서 와서 일을 하는데, 근데 여기 한국에서는 침팬지로 연구를 못 합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의 어떤
뭐 혈액이나 이런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 초에 학회를 갔어요. 학회를 갔는데 이제 학회라는 게 이제 가서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발표한 거 이제 연구한 거 발표하는데 이제 또 좀 졸리고 그러면 나와서 커피 마시고 놉니다. 이제 뒤에서 제가 커피 노는데 제 1년 후배를 만난 거예요. 의대 후배를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물어본 거죠. 나 근데 미국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 연구하고 왔는데 C형 간염 바이러스 걸린 환자들 이렇게 뭐 혈액도 하고 있는데 좀 도와줄래? 그랬더니 C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적은데 막 그래서 뭐 투덜투덜 하더니 형 근데 C형 하지 말고 A형에 A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형 바이러스 이 간염 바이러스 연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왜 뜬금없이 A형이냐 그랬더니 요즘에 유행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또 후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실에서 정해졌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럼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떤 게 좀 이제 이슈인지를 공부를 해야지 연구주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A형 간염 바이러스를 이제 좀 공부를 그때까지 나와 있는 사실을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면이 있는 거예요. 재밌는 면이. 그게 뭐냐 하면은 실제로 A형 간염 바이러스는요, 우리한테 전염이 어떻게 되냐면은 환자의 대변으로 나와서 다시 입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이 오염되거나 뭐 이런 것들로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B형이나 C형은 뭐 수혈 이런 거로 되는 건데 이건 P랑은 상관이 없어요. 의학 교과서에서 피코 오랄 인펙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의 똥을 먹어서 생기는 감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진짜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이 사이클 어딘가에서 이게 해산물이 오염이 됐건 뭐든지 간에 이렇게 된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갑자기 그럼 왜 2008, 9년에 유행을 했느냐? 여기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A형 간염은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안 좋은 나라에서 더 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았을 때 옛날에, 그러니까 저희 뭐 부모님 세대 이런 분들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다 이미 한 번씩 자기도 모르게 걸린 경험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그때 위생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이 A형 간염은 아기 때 걸리거나 어린이 때 걸리면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아버지 세대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거는 피 검사를 하면 알 수는 있는데 걸린 기억도 없는 거예요. 아픈 기억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때 위생 상태 안 좋을 때 아기 때나 이제 어린이 때 그때 걸리면서 자기가 걸린지도 모르고 넘어간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성인이 돼서 이게 이제 자기 몸에 처음 들어오면 굉장히 아픕니다. 간이 많이 깨져요. 간이 많이 깨지다 보면 황달까지 생깁니다.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이 A형 간염의 특징적인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주 위생이 열악한 나라에서는 이게 A형 간염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아주 위생이 깨끗하면 문제가 안 돼요. 죽을 때까지도 안 걸릴 테니까요. 근데 적당히 잘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질병을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이 질병의 특성을 잘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책 보고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A형은 근데 하나의 연구제로 안 좋은 거가 별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B형, C형 이런 것들은 약을 만들 필요가 있고 막 치료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A형 간염 바이러스는 막 그렇게 심하게 막 간이 깨지고 하더라도 대부분 저절로 낫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뭐 신약을 개발하고 할 그런 좀 그런 게 좀 적은 거예요. 그런 면들이 있는 건 이제 알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병이 좀 재밌는데 생각한 게 첫 번째는 똑같이 바이러스가 걸려서 우리 몸에 들어서 증식을 하는데 애들 때 걸리면 하나도 안 아프고 어른 때 걸리면 그렇게 심하게 간이 깨지지? A형 간염 바이러스는 감염을 시켜도 간세포가 파괴가 그 자체로는 안 돼요. 근데 그럼 이 어른들은 왜 깨지는 거지 봤더니 이게 면역 반응이 과도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T세포는 그 감염된 세포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가 간세포에서 막 증식을 많이 했는데 이거 자체가 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T세포 면역 반응이 막 하다 보면 간세포가 막 깨져서 간이 파괴된다는 거죠. 왜 T세포 면역 반응이 어떤 식으로 뭔가 좀 세밀하게 뭔가 더한 비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연구하게 된 것이죠. 이 연구를 했는데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아무 가설 없이 연구를 하다가요. 우연히 알게 된 게 이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만이 아니고 이 사람의 거의 모든 T세포가 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바이스탠더 T세포 액티베이션. 이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 바이스탠더 T세포의 활성화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또 질병의 모델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가장 결정적으로 알게 된 논문은 18년도 1월 달에 나왔어요.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이걸 판 거예요. 근데 저희가 비밀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알게 된 게 뭐냐 하면은 이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뭐 이런 어떤 뭐 IL-15라는 뭔가 이런 뭐 사이토카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있는 A형 간염하고는 무관한 모든
그 기억 T세포들을 다 활성화시켜요. 굉장히 이제 과도한 활성화가 되는 거죠. 덩달아 생긴 얘네들이 오히려 주범이라는 거죠. 이게 얘네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건 안 돼 있건 상관없이 간 세포를 막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도한 그 간에 손상이 온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가 이제 저희가 논문을 내게 된 그런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까 신약 개발할 필요도 없다며 환자한테 도움을 줘야지. 당연히 저도 이것이 환자들한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이제 이런 발견이 가길 바라겠죠. 제가 바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A형 간염 바이러스라는 어떤 하나의 기회가 있어서 그 질병에서 이런 기전을 밝혔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작용하는 그 단백질들이 여기 IL-15, 여기 NKG2D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백질을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즘에 저희가 뭘 찾고 있냐면요. 이것 때문에 이걸 IL-15나 NKG2D가 이렇게 방관자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걸 알게 되니까 요즘에 저희가 뭘 찾고 있냐면요. 과도한 면역 반응이 내 몸의 세포를 깨는 걸로 그게 질병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진 질병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기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IL-15나 NKG2D가 작동하면서 A형 간염은 아닌데 유사한 일이 작동하는 질병이 또 없나 찾고 있습니다. 치료제를 만들 리드가 있는 질병이라면 IL-15나 NKG2D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활동을 못하게 해주면 아마 그 병은 치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질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바로 약 개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 링크가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거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이 일을 할 때 두 가지 의문이 있다고 했었죠. 하나는 똑같이 걸려도 안 아프고 어른만 아프지? 왜냐하면 사람의 일생에서 0세가 됐을 때부터 80세가 될 때까지 사람의 T세포가 그 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막 태어나자마자는 T셀의 그 T세포의 숫자는요, 뭐 어른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전부 다 한 번도 어떤 감염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이브 T세포라고 합니다. 나이브. 한 번도 어떤 경험을 안 한 T세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감기도 걸려, 독감도 걸려, 장염도 걸려 하다 보면 내가 각종 경험을 한 T세포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걸 메모리 T세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80세 어른이 되면, 노인이 되면 나이브 T세포는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요. 메모리가 늘어나 있죠. A형 간염에서의 가장 중요한 간 손상의 그 병리 기전은 덩달아 생기는 활성화라고 그랬잖아요. 생략은 했는데 덩달아 생기는 T세포 활성화는 메모리 T세포에서만 일어납니다. 애들은 메모리 T세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간 손상이 안 일어나는 것 같고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메모리 세포가 좀 늘어나니까 감염돼서 IL-15가 나와도 이렇게 방관자들이 덩달아서 액티베이션 될 확률 그런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찬스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아프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한꺼번에 설명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제가 이제 이 아까 그 논문에 가장 제 개인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는 이거는 그러니까 20년 동안 무시되어 왔던 바이스탠더 T셀 활성화. 그 방관자 세포들의 덩달아 생기는 활성화가 그 질병에 작동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논문이 나가면 이게 학계에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 발표하는 게 이게 전데요. 이게 어떤 이제 세미나 심포지엄에서도 막 여기서도 T세포 수용체라는 걸 처음으로 세계에서 처음 80년대 발견한 과학자고요. 뭐 왜 자가면역질환이 생기는지 대가고요. 이런 분들 앞에서도 발표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이렇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식의 굉장히 사람 질병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 말이 막 점점 먹히면 바이스탠더 T셀이 인간 질병에 중요하다는 걸 처음으로 밝힌 사람. 자는 그런 식의 명성을 쌓아가야 되는데 아직은 저는 갈 길이 멉니다. 아직은.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것들이 학자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건 진짜 제가 막 모든 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요. 보건복지부라든지 과학기술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연구를 하라고 막 연구비를 줍니다. 코로나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연구비를 주는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왜 인간한테 질병을 일으키고 뭐 어떤 식으로 우리 세포에 침입하고 이런 거에 연구비를 준다면 이건 병인 기전 연구에 연구비를 주는 거예요. 그걸 연구를 할래? 아니면 신약을 어떻게 만들고 백신을 뭐 어떻게 만들고 치료법을 어떻게 만들래? 관역이 두 개가 보이죠? 의과학은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는 건데요. 관역이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위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이 병인 기전 연구의 관역이고요. 이게 신약 치료법 개발의 관역입니다. 병인 기전도 모르면서 신약 치료법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가끔 성공할 땐 있는데 이 좁은 틈을 틀고선 해야지만 여기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뜻은 좋지만 성공률이 낮다는 거죠. 나는 신약 치료법 관심도 없고 이 병이 왜 생긴지 연구한다 하는 연구는 여기를 관역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관역을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누가 하지 말래도 화살이 이 관역에 통과하는 구조다.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막 우리가 세금을 내서 이걸 가지고 연구도 하고 하는데 왜 이 병이 생기는지 이런 건 뭐 안 중요한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것을 해야지 우리가
이런 치료법도 나오고 한다는 거를 강조드리려고 어떤 식으로 면역학자 연구를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